이번 기업 설명회 세션은 스파크 바이오파마입니다. 스파크 바이오파마는 치매, 항암제, 대사성 질환 등 총 6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2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신약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에 박승범 스파크 바이오파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대규모의 투자를 받으셨는데 그만큼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더 궁금해지는데 네, 회사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스파크 바이오파마의 대표이사 박승범입니다. 우선 바이오 코리아 2020의 인베스트회에 참석해줘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스파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역을 말씀드리면 스파크 바이오파마는 201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창업이 됐습니다. 그 창업된 이후로 처음 2016년 9월에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벤처 인증을 받은 다음에 팁스 프로그램을 받았고 낙성대 연구센터의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다가 2018년 9월에는 학교 안에 있는 서울대학교 안에 있던 연구소랑 본사를 다 합쳐서 관악구청 건너편에 있는 연구소로 옮겼습니다. 2018년엔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9년 8월에는 250억 정도 규모의 시리즈 B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의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자본금은 한 10억이 조금 안 되는 거고요. 자산 총액은 270억 정도입니다. 제가 대표이사고 창업대이고 CEO를 맡고 있고요. 저희 지분율, 사무실, 연구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조직과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징을 통해서 케미스트리 팀, 파마콜로지 팀, 프로티오믹스 팀 이 3개의 팀이 연구의 주축을 맺고 있습니다. 이 연구 구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약학, 생물학이 각각 잘 밸런스돼 있게 사람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석사, 박사 중심의 연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면서 창업자이긴 하고요.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교수로 한 16년째 재직 중이고 현재도 서울대 화학부 교수입니다. 그리고 창의연구단이라고 하는 개인이 주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주는 가장 큰 연구비 중에 하나를 받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화학 생물학이라는 그러니까 유기화학과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관련된 연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고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키맨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회사나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의 경험이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정재은 부사장님은 서울대 약대 박사를 하셨었고요. 이전에 KDDF 평가관리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CNC에서의 연구기획팀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의 경험이 아주 많으셨고요. 김동민 상무는 셀트리온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셨고 평가관리, KDDF에서 평가관리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분이시고요. 연구의 아까 3개 조직인 파마콜로지, 케미스트리, 프로티오믹스는 정미래 상무, 안성호 상무, 이재준 수석이 연구에 대한 각각 헤드를 맡아주고 연구를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신약 개발의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은 기본적으로 early discovery, 그러니까 어떠한 단백질이나 시스템이 조절이 될 때 그 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찾고요. early discovery를 통해서 새로운 리드를 찾아낸 물질들에서 후보 물질, 캔디데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게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하고 페이스 1, 2, 3를 통해서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다른 어떤 산업이랑 다르게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각각 과정이 굉장히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아주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 early discovery랑 리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me too, 그러니까 다른 데 회사에 만들어졌던 약물에서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어서 한 리드 컴파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fast follower,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컨셉을 활용을 한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들까? 그러니까 이러한 early discovery에서 리드 쪽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이노베이션, 특히 이노베이션이 이제 first in class, 그러니까 혁신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한 16년 동안 그리고 그 창의연구단이라는 게 한 8, 9억 정도를 10년 정도를 아주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약 개발에서의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들까를 학자로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어 테크놀로지 플랫폼들을 만들어 올 수가 있었고요. 그 만들어 온 테크놀로지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면 신약에서의 굉장한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는 이런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서 신약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을 만든 게 스파크 바이오파마고요. 스파크 바이오파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신약 개발에서는 새로운 이노베이션, 특히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로운 hit을 만들지, 그 hit을 만드는 과정을 어떤 식의 에세이를 통해서 할 건지, 그러니까 피노티픽 스크린이라는 걸 하고요. 그 만든 약물에 대한 타겟 아이디나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혁신 신약의 후보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이노베이션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신약으로서의 리드 캔디데이트 프리클리닉이나 클리니컬 스터디를 갈 수 있는 그 연구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스파크 바이오파마였고요. 그 스파크 바이오파마에서는 이 약물이 그 FDA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러니까 GLP 톡스나 프로파일링 아니면 에피커시나 모드 오브 액션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이 각각 물질이 약물로서의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GLP 톡스나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 가져 있는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개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약물을 만드는 거를 그 후보 물질을 라이센싱 아웃을 하거나 그 라이센싱 아웃의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에서 특히 혁신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디스커버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교수로서 아주 똑똑한 박사과정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그 이노베이션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케미컬 바이오로지 화학생물학 실험실과 창의 연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있는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어디서 개발됐고 그 개발된 물질들을 뭐 라이센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발하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물질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질군을 이제 PDOS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그 저분자 물질들이 여러 개 있어서 도서관처럼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 컬렉션을 만들고요. 그 컬렉션이 이제 남들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독창적인 물질을 유기화학을 통해서 만듭니다. 학문적으로도 유용해야 되고 그 유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특정 그 생물 과정을 조절하는, 특히 저희는 이제 단백질이랑 단백질 상호작용, 아니면 단백질이나 RNA, DNA의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군을 만들고요. 저희는 저희 IP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만든 물질들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요. 그 자산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어떠한 이 물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했냐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포나 생명체에 가서 어떠한 짓을 하는데 그 어떠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라는 거를 하는 게 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프로브라는 거고요. 그 케미컬 프로브를 저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서울 플로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서울의 형광이라는 이건데 이쪽은 조금 독특한 게 형광 쪽 분야는 텍사스 레드, 오레곤 그린, 홍콩 그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만든 지역에 이름을 붙이는 이렇게 전통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서울대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 플로어를 만들었고요. 이거 가지고 뭐 대통령상도 받고 상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했고요.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리포터입니다. 그 리포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대체 그 세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병증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쳐줬었을 때 병증이 아닌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그게 표현형이라고 하니까 피노타입이고요. 그 피노타입이 변하는, 예를 들어 당뇨라면 당뇨병은 포도당을 흡수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넣어줬었을 때 포도당이 흡수된다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 표현형 기반 스크린이고요. 그 기반을 보여주는 게 케미컬 프로브입니다. 저희가 그걸 다 가지고 새로운 활성 있는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다음에는
타겟 아이디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약물이 혈당은 줄이는데 도대체 뭐를 줄여서 줄이는. 그래서 이걸 제가 주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복분자 얘기하잖아요. 복분자가 그 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설명할 수 없으면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어떠한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해서 어떠한 그 조절 과정을 통해서 혈당이 감소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게 표적 기반 그 타겟 아이디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학자로서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각각을 이제 연구자로서 개발하면서 이제 피도스라는 그러니까 분자 그러니까 구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리고 서울플로우라고 하는 표현형이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리포터 시스템 그리고 아까 표적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TS-FIT라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나서 이제 그 학자로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된 내용이 국가 우수성과 연구 백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나 그 산업계에 상관없이 전 분야, 뭐 우주 항공, 뭐 해양, 생바이오 뭐 이런 전체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를 100개를 선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보통 연구자들이 한 번만 선정이 돼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각각 저희 코어 테크놀로지가 하는 이 3개가 다 국가 우수성과 백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유용하고 독창적이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표적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찾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표현형 기반 스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걸 보는 거는 그러니까 엔지메릭 효소의 활성을 보는 건데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포나 오르가니즘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면 어디가 아프냐를 얘기를 하는데 세포가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브를 통해서 이 세포의 상태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새로운 물질을 찾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그 hit을 찾게 되고요. 그 hit을 찾은 다음에 이 놈이 정말 약효가 있는지를 동물이나 아니면 세포에서 기능을 밸리데이션합니다. 이렇게 펑셔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펑셔널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약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약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드 오브 액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분자 물질이 도대체 어느 단백질을 저해해서 그 저해된 것 때문에 어떠한 그 표현형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드 오브 액션을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이게 찾은 물질이 특정 단백질이 아니고 이 단백질이 그 세포 안에는 뭐 수만 개 아니면 수십만 개의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활성 있는 저분자 물질이 도대체 어떤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 표적 단백질을 찾는데 그 단백질을 굉장히 다양한 그 단백질들 중에서 찾아내는 그것을 타겟 아이디라고 합니다. 이 타겟 프로테인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찾게 되면은 이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약물에 대해서 새로운 밸류를 넣거나 아니면은 신약 개발을 되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혁신 신약을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까 피노티픽 에세이라는 표현형이라는 거는 얘는 어떤 특정 기전이 아니고 그 세포나 오르가니즘 상에서 얘가 병증이 완화되는 현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전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라서 그 아주 신약, 특히 혁신 신약을 찾는 데는 아주 각광받는 방식인데요. 그것을 이제 레셔널한, 그러니까 보통의 신약 개발의 트랙으로 이렇게 쫓아가기 위해서는 레셔널하게 접근하는 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다리처럼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타겟 아이디를 함으로써 이 약효가 있는 물질이 어떤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레셔널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어서 first in class, 특히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물질의 다양성, 그리고 세포의 상태를 알려주는 리포터 시스템, 그리고 그거에서 활성을 찾은 물질들에 대한 작용 기전을 보이는 타겟 아이디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약효 있는 물질을 찾았고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치료제나 아니면은 뭐 염증, 당뇨, 암에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이게 저희가 활성 있는 걸 보여드린 건데 이 물질 중에서 저희 학교에 있으면서 했던 게 사실 그 우리 신약 개발이나 그쪽에 그 붐이 일어났던 게 한미 약품에서 라이센싱 아웃 했잖아요. 라이센싱 아웃 했던 게 포지오티닙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저희가 한미랑 같이 개발한 거였습니다.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뭐 논문들을 쭉 이렇게 같이 냈었는데 포지오티닙을 이제 스펙트럼에 이제 8,000억에 라이센싱 아웃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저거를 개발했던 그 차명 이사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그때는 제가 너무 순진했죠. 그래서 도와줬어가지고 그 8,000억에서 한 1%만이었어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도와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용한 개발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느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를 하면서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아까 되게 다양한 질병들을 봤는데 그 질병들을 이렇게 서로 관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구나. 면역을 조절을 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조절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창업하기 전부터 그 연구자로서 한 7, 8년 동안 면역에 관련된 조절하는 물질을 쭉 개발해 왔고요. 그 개발된 물질들이 어느 정도 우리 손에 이제 잡히고 나서부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은 아까 피도스라는 저분자 물질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 피노티픽 에세이, 표현형이 변하는, 근데 특히 면역 세포의 표현형이 변하는 것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확인하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마크로파지나 덴드리틱 셀,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아디포스, 그 지방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함으로써 항암이나 아니면 염증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메타볼릭 디지즈, 그 대사성 질환 관련 것들이 다 면역을 통해서 조절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1 과제라는 거는 이뮤노 온콜로지, 면역 항암인데요. 아마 면역 항암에 대해서는 요즘 너무 많이 뭐 지미 카퍼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근데 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은 굉장히 들으면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폰, 그러니까 약을 쳤었을 때 환자가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면역의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면역, 그러니까 그 튜머, 그러니까 종양의 주변 환경을 바꿔줘야 반응하지 않던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서 저희 클리니컬 포인트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나 온콜로틱 바이러스, 뭐 신라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온콜로틱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위에 쪽에 보시면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가지고 코트리트를, 그러니까 같이 처리를 했었을 때는 그냥 약간 멜라노마, 약간 피부암에 해당되는 그 물질들에서 암이 성장되는 게 저희 물질과를 같이 쳐서 종양의 미세 환경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훨씬 잘 들 수 있는 걸 보였고요. 또한 온콜로틱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걔가 침투한 이후로 점점점 사라지는 게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이뮨 환경을 그러니까 면역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다시 그 바이러스가 다시 부스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지금 저희는 UT, 그 유니버시티 텍사스 헬스케어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글라이오마, 그러니까 뇌 종양에서의 굉장히 혁혁한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뮨을 조절하는 거긴 한데, 얘는 지금 이뮨을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근데 지방간이 더 진행돼서 있는 내시라고 하는 그 질병이 아주 치료제가 없고 디맨드가 많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아주 다양한 기전으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염증, 특히 이제 그 지방간이 됐다가 얘가 그러니까 섬유화가 되는,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가 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 저희는 그 기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염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는 그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클리니컬 포지션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리피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지방이 생성되는 거를 줄이거나 조절하는 물질과 함께 저희는 그러니까 면역을 조절하는 물질을 같이 줌으로써 그 음식을 통해서 뚱뚱해진 쥐에서의 지방간이 감소되는 걸 확인했었고요. 운동이나 아니면은 스템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스테토시스나 아니면 인플라메이션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저희 물질을 통해서 감소되는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그 싱글 에이전트나 아니면 코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그 이뮨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지금 전임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캔디데이트를 개발하는 중이고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암, 그리고 CNS, 그러니까 그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CVMD라는 게 메타볼릭 디지즈인데 카디오베스큘러, 그러니까 심장병이랑 같이 연결된 CVMD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고, 근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염증이 조절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염증도 조절되는 방식에 따라서 그 SPP 101, 102, 103이 어떤 이제 그 조절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01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해서 올 말에 전임상을 들어가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페이스 1을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물질들과 더불어서 다른 물질들도 계속 그 팔로우업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혁신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약물이 아닌 first in class의 새로운 약물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목적이고요. 빅파마나 아니면은 그 새로운 기전을 찾는 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것을 얼리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요. 축적해 나간 거를 통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약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오코리아 2020 인베스트페어에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미 인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노하우가 풍부한 스파크 바이오파마의 새로운 혁신에 이렇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범 스파크 바이오파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